영상 보내줘야 돼. 나도 Recording in 영상 progress. 올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좋은 책 신사고, 독서, 교사, 패놉티콘 했고. 파놉티콘에서 이건 시험 범위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 자, 읽어봅시다. 양면성,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얘기겠죠. 혹시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채팅? 그래, 채팅. 켜놓을게. 자, 봅시다. 경찰 수사의 폐회로 텔레비전 분석이 CCTV요.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2010년대에 들어서부터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폐회로 텔레비전 대수가 2010년 30만 대에서 13년 56만 대로 급증하면서 폐회로 텔레비전의 수사 활용도 또한 높아졌다. 민간이 설치한 폐회로 텔레비전은 물론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는 차량용 블랙박스까지 감안하면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도 설치하고 민간도 설치하고 차량용 블랙박스까지 하면 도처에 무언의 목격자가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거죠. 무인기, 드론은 조종사 없이 무선 전파에 조종할 수 있는 항공기 정의, 사진기, 감지기, 통신장비 등을 탑재할 수 있고 무게와 크기도 다양하다. 감시 및 정찰 같은 군사 용도로 처음 생겨난 무인기는 이제 개인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도 생산되고 있다. 무인기는 이러한 다양한 면에서 쓰인다. 자, 이 두 가지 사례가 다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 산업특권, 여기에서는 무인기의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다. 아이고, 그렇구만. 자, 두 사례. 두 개를 다 얘기했네요. 그죠? 두 개를 다 해버렸네. 둘 다, 이게 나는 긍정과 부정으로만 나눴었는데, 부정과 긍정으로만. 꼭 그렇진 않네요. 그래서 위의 사례에서 페라 텔레비전 이거 늘어난 건 수사에 도움이 되고 범죄 예방이나 범죄 증거 확보하는 데 도움, 긍정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효과는 인권 침해. 자, 무인기의 경우 긍정적인 측면은 신속, 정확, 저렴한 비용. 부정적인 부분은 또 사생활과 인권 침해, 사고 위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것을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촬영 시간, 장소 등에 대한 사전 공지, 열람 범위 및 사용의 범위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엄중한 처벌. 무인기의 경우는 충돌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장착 의무화. 이런 것들이 보기 박스로 사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감상적 이렇게 문학 작품 읽는 겁니다. 아 이거 엇박자 딜을 내가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읽어보도록 하죠. 감상적 읽기는 정서적으로 반응하며 읽는 것. 뭐와 뭐를 즐거움과 깨달음에 대해서. 자, 감동적인 공감하는 부분을 발견하고 자, 글을 통해 얻은 생각이나 교훈을 내면화,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읽는다. 공감하는 부분, 감동적인 부분을 발견하면서. 자, 나머지 것들, 뭐, 감동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대요. 언어 표현 그 자체에 대해서 성찰 등을 통해. 보통은 문학 작품에서 감동하겠죠. 설명문에서 감동하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논설문에서도요. 하지만 이 글에선 이 너네 교과서에서는 설명문과 논설문에서도 감동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감상적 읽기.
첫 번째 방법, 글의 내용에 공감하거나 또는 동일시하면서. 그 정도고. 나무는 고독을 안다. 안개에 담긴 자, 고독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근데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견디고, 이기고, 즐긴다. 자, 의인법을 사용했어요. 열거를 했고, 고독의 종류를. 윗글을 읽으면서 독자는 나무의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거나 부슬비 내리는 가을 저녁의 고독한 감성을 떠올리며 글의 내용에 공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필자나 등장인물의 경험을 마치 자신의 경험처럼 동일시하며 공감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아까 얘기했었지. 두 번째 방법. 자, 내면화하면서. 자, 내면화한다. 어쨌든 즐거움이나 깨달음을 뭐의 계기로? 성찰의 계기로. 자, 니체. 무엇을 하든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는 수긍할 만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홀히 대하지 않기 위함이다. 전력을 쏟지 않고 얕은 깨를 부리는 것,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 방관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바보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하는 일에 가치도 의미도 부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것과 같다. 이걸 하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소홀히 대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소홀했던 경험이 있는 독자라면 윗글은 성찰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한 독자는 이 글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사는 데서 중요한 교훈을 삼고 교훈을 내면서 나은 사람 성장해 간다. 한편 동일한 글을 읽었다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정서판이 당연히 다를 수 있죠. 글을 읽고 다른 사람과 서로의 반응을 나누고 비교하며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또 공동체를 폭넓게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세 번째 방법은 서로의 감상을 나누는 것. 자, 생애 감각 시입니다. 자, 이 작품은요, 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이게 시간적으로 후예요. 자, 현재형 시제죠. 자, 1년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3, 4년이 과거죠. 시제가 과거예요, 과거. 아따, 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또 현재형 시제로도 쓰고 있죠. 이를 써서 뭐하니? 음, 어떤 생생함, 현장감 같은 걸 느끼게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가볼까요?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 음, 그, 어, 이 병고라고 지금 얘기해서 나오고 있는데, 음, 음, 고통, 통증이라고 얘기할까요? 극도의 통증. 온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무너졌지? 그래서 깨진 하늘이 암울 때에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푸른 빛은 넘쳐흐르는 흐린 강물에 떠서 황현 들판으로 갔다. 음.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답도 줬으니까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세 문제, 네 문제씩 풀고 바로바로 채점. 내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채점한 다음에 틀린 거 고치고, 그리고 또 세네 문제 풀고, 채점해서 고치고. 너는 문제를 많이 가져가지만, 지난번. 그런 거 다 고쳐줘야 돼. 또 지금 이 작품에서 나오듯이, 깨진 않은 가슴에 뼈가 서지 못했다. 장마로 흐린 강물이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 그 통증 너무나 아파서 그 통증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지. 이거 뭐 절망감이라고 얘기하는데 병고 뭐 죽음의 참이라 나오고. 그래서 무너지는 뚝에 혼자 섰어. 자,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에 서 있다고. 근데 뚝이 무너져. 그럼 당연히 나 뭐 하겠어? 물에 빠져 죽겠지. 죽기 직전의 상황. 죽기 직전. 진짜로 죽을 뻔한 것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느낀 죽기 직전의 절망적 상황 속에, 그래서 이제 죽나 보나 했을 때 그 기슭에 뚝의 기슭 휘엇 경사진 곳에는 채송화가 한 그루 한 무더기 무더기로 피어서 생의 감각, 어떤 감각은 어떤 의지, 삶의 의지, 다 지금까지 뭐만 느끼고 있어서 죽음과 가까운 것들만 느꼈는데 나한테 뭘 깨워줘요? 살고자 하는 삶의 의지를 일깨워줬다. 이게 채송화가, 그래서 나로 해, 그리고 나서 삶의 의지를 갖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회복하면서 새벽에 종이 울려. 여명은 새벽이란 뜻이에요. 새벽빛이 울릴 때 종이 울려.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달기 운다. 개가 짖는다. 자, 아침이 밝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청각적인 것으로, 여기는 시각적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종이 우는 거 청각적. 자,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런 현재 내가 있는 시간대에 대한 인식을 합니다. 너무 상식적이죠. 지금은 종이 울린다는 건 잘 모르지만 새벽에 교회나 이런 데서 종을 울리기도 했거든요. 새벽녘에 아침이 나 밝아오는데. 근데 여기서 뭐야?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로 온다. 그래서 뭐야 이게? 나가 세상의 중심이죠.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이 세계도 의미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 깨달음이라는 거야. 내가 해가 뜨는 것도 해가 지는 것도 나로부터,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파도가 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자, 절망의 극복과 강렬한 생명 소생의 의지. 자, 역순행적 과성, 역순행적 과거에서 쏘리, 현재인데 과거로 쓰여지는.
다양한 감각적 심상, 이미지, 시각, 청각 이런 것들. 자연을 통한 깨달음은 채송화. 뭐야 이거? 잘 생각해보면 무더기로 폈잖아요. 무너지는 뚝이잖아. 그럼 뚝 무너지면 기슭에 있는 새송아도 어떻게 되겠어? 물에 빠져서 결국 죽을 수도 있겠지. 새송아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펴 있잖아. 이거 잘 생각해봐야 돼. 우리가 누군가가 시한부 인생을 산다라고 할 때 3개월밖에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라고 할 때 그럼 그 사람이 3개월 동안 죽어가는 게 아니야.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는 거야. 내일 당장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거야. 자, 병고의 체험. 작가가 실제로 아팠던 체험을 바탕으로 썼다라고 해요. 여기 대립적인 시어, 특히 여명, 채송화. 난 개인적으로 자, 뼈. 깨진 하늘, 장마, 흐린 강물, 무너지는 뜻,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을 얘기하는데 뼈가 좀 어색하지? 뼈가 왜 긍정적이지? 하면 잘 봐봐.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회복되지 못하는 거야. 삶에 대한 가능성이 제대로 점쳐지지 않는 거지. 자, 뼈가 서지 못한 게 문제지. 뼈가 서는 건 긍정이지. 뼈는 긍정적인 거야. 뼈가 포함된 요 문장이 부정적인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뼈를 긍정적인 단어로 취급할 수 있다. 뼈만 따로 떼어서 오면. 그렇게 봐주시고요. 현재 시제 이렇게 나왔네, 드디어. 나머지 부분, 자, 내추럴레스라는 사경을 헤매다 일주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고 하는 것들, 이것을 담아냈다. 요 표현, 자, 이게 되게 중요하다. 하늘이 무너졌다, 뚝이 무너진다, 이런 것들. 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은 삶의 의지를, 어떤 생명력을 일깨워주는 또 다른 건 없을까? 다른 거 됐고, 다른 거 됐고, 다른 거 됐어요. 요거 할래나? 명상록? 어때? 얘들아. 종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갔어? 안 할 것 안 할 같아요.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 일단 뺄게. 좀 지금 얘기한 거 누구야? 소율이야? 네. 네. 엇박자입니다. 줄거리 없나 줄거리? 엇박자 D. 소설 본문을 읽기는 읽을 텐데 어, 줄거리를 통해서 한번 가보죠 일단은. 이거 좀 봅시다. 줄거리. 줄거리가 너무 그런데 좀 더 줄거리를 읽고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AI한테 부탁해야 되나? 여기. 됐어. 얘는 이걸 가지고도 했었구나. 음, 여기는 AI 저기 한거 볼까요?
자, 고등학교 시절 엇박자로 인해 한창 공연을 망치고 상처를 입은 주인공 D와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는 나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와 개인의 내적 같은 보여주는 소설이다. 20년 후 공연 기획자가 된 나는 과거 합창 공연의 DVD에서 여전히 엇박자로 뛰는 D를 발견하며 아 이건 너무 줄거리가 마음에 안 드네. 여기 있다. 자, 여기 읽어보면 이게 좀 더 좋겠습니다. 줄거리를 읽어버리고 줄거리를 읽고 문제를 푸는 게 나을까? 소설 본문을 확인해도 봅시다. 여기서부터 가죠. 나는 공연 기획자다. 1인칭 시점 소설. 어느 날 공연 영상 편집하던 중 고등학교 동창인 엇박자 D가 별명 화면에 잡힌 것을 발견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엇박자로 뛰며 기뻐하는 모습 때문에 눈에 더 잘 띄었고 그의 모습을 DVD 표지에 사용하게 된다. 엇박자 D는 고등학교 합창 동아리 친구였다. 과거의 상이에요.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이 그렇듯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에 그 누구도 열정적으로 합창단에 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독 엇박자 D만은 달랐다. 자진해서 단장을 맡았고 주로 자습 시간으로 운영되는 동아리 활동 시간에 혼자 밖으로 나가 노래 연습을 했다. 다른 친구들, 나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은 그 합창단 활동 시간에, 동아리 활동 시간에 자거나 공부하거나 그래서 합창단 활동을 저희 제대로 하지 않았지. 축제가 다가오자 합창단은 연습을 시작했다, 처음으로. 그러자 엇박자 D의 실체가 드러났다. 엇박자 D가 함께 노래를 부르면 합창단원들의 음과 박자가 뒤죽박죽이 됐다. 근데 혼자 부르라고 하면 별로 그렇지 않은데 함께만 부르면 그렇게 되는 거야? 합창 동아리 지도교사는 극단의 조치를 내린다. 엇박자 D는 축제 공연 때 립싱크를 하라는 조치. 드디어 축제 날이 다가오고 합창단의 발표 순서에서 엇박자 D는 무난하게 립싱크를 한다. 그러나 2절이 되자 소리를 내기 시작하여 합창을 엉망으로 만든다. 과거에 있었던 고등학교 때 추억. 어느 날 엇박자 뒤로부터 전화가 와서 한번 만나자고 한다. 그러면서 더블 더빙이라는 그룹의 리더를 소개해 주겠다고 한다. 더블 더빙은 음악계에서 가장 핫한 샛별. 나는 공연 기획자로서 욕심이 났다. 이후 셋이 만나는 자리에서 엇박자 뒤는 나에게 부탁을 한다. 더블 더빙의 공연을 컨설팅해 달라는 것. 공연 기획은 엇박자 D가 하고 보조 프로듀서로 공연을 맡아달라는 것. 즉 엇박자 D는 총괄 프로듀서로서 예술적인 부분을 전담하고 나는 무대 매니저 겸 보조 프로듀서로서 기술적인 부분을 맡는 것이었다. 나는 엇박자 D가 보여준 과거의 모습 때문에 못 믿었지만 수락한다. 보조 프로듀서의 경우 공연이 망해도 크게 손해볼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핫한 더블 더빙이라는 그룹을 어, 공연을 연출하고 그것 등을 맡았다는 걸로 유명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연의 큰 주제는 더블 더빙과 무성 영화의 만남이었다. 엇박자 D가 제안한 이 주제는 꽤 신선했고 놀랐다. 엇박자 D는 이를 생각보다 잘했다. 무성 영화와 더블 더빙이 의 음악이 균형을 잃었다. 공연이 다가오자 엇박자 D가 나에게 부탁을 했다. 고등학교 합창부원들을 초대해 달라는 것. 이것은 엇박자 D 자신이 음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 공연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미 표는 며칠 전에 다 팔렸고 공연의 진행 역시 무성 영화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었다. 관객 역시 공연에 푹 빠졌다. 공연이 끝나고 앙콜 공연을 할 때 엇박자디가 나라는 인물인 주인 나도 모르게 준비한 무대가 등장한다. 바로 그것은 바로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는 바로 고등학교 합창단이 불렀던 노래였다. 여기 22명의 노랫소리를 절묘하게 배치했다. 목소리가 겹치지만 절대 서로의 소리를 해치지 않았다. 음치들의 노래인데. 노래를 망치지 않았다.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 얼굴은 아득하게
그래야진 어떤 것을 추억하는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뻥긋거리며 노래를 따라 얘네들이 오히려 립싱크를 하는 거지 친구들이. 이제 이 작품은 소수에 대한 이야기다. 합창단원들 중 엇박자 D가 합창단에 어울리지 않는 소수였으며 마지막 앙콜곡에서 합창하는 이 음치들도 역시 소수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소외당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끼리 맞추는 화음은 오히려 조화롭다. 그들은 함께하면서 음치라는 오명을 벗은 것이다. 음, 자, 여기 부분. 20년 전과 달리 이번엔 우리들이 립싱크를 하고 있었다. 음치들의 노랫소리에 맞춰 우리는 입을 벙긋거렸다. 노래를 따라 부르긴 했지만 입 밖으로 소리 내진 않았다. 그저 입만 벙긋거렸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그러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것이 엇박자 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어릴 때 트라우마 같은 안 좋았던 기억을 멋있게 극복해낸 엇박자 뒤 그리고 음치들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품입니다. 어, 여기 전체 구성 좀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죠. 현재에서 이걸 편집하다가 뒤를 발견하고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공연을 만척던 그런 과거를 떠올리고 역순행적 구성이죠. 그리고 다시 엇박자들의 연락을 받고 공연 컨설팅 제안을 받고 과거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자, 음치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친구들을 이제 부르게 하죠. 고등학교 때 친구들. 어찌어찌 연락이 된 친구들이 공연을 구경하러 오고 본 공연이 제대로 끝났는데 앙콜 공연을 할 때 나는 알지 못하는 음치들의 노래가 나오고 그 장면이 후반부입니다. 이걸 읽어줘야 될까 내가? 어떻게 생각해? 중요 장면만 읽을까? 자, 대답이 없어. 중략 부분 줄거리는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앞부분 오메 긴 거 갑시다 그래도 발단 부분이 없어요. 그죠? 보니까 앞부분 줄거리 없나? 앞부분에 줄거리를 안 줬네. 웃기네. 갑시다. 엇박자 D와 나는 나 1인칭 시점.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엇박자 D를 주인공으로 삼는다면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 나의 시선 속에서 모든 내용들이 언급된다는 점에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야. 자, 같은 고등학교, 같은 합창단. 합창단이라는 이름 붙어 있었지만 애당초 제대로 합창은 불가능한 집단. 왜? 합창단은 학생에게 선진하고 건전한 취미활동 특수한 민주생활을 국상하기 위한 학교의 특별 활동 중 하나였지만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고서는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다. 자, 특별한 일은 학교 축제에서나 한 번 활동할 뿐. 근데 그것도 관심 갖는 사람이 없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저 그러려니 실수를 하는가 보다. 듣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또는 돌을 던지는가 보다. 안 맞으면 잘못 던졌나 보다. 한 곡만 부르면 힘든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다 합창단에 대해서 합창단 고마워. 합창단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황이다. 무관심이야말로 합창단의 모토라고 할 만했다.
내가 합창단을 선택한 이유 역시 마찬가지였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특별한 활동을 하고 싶었고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부모님은 이혼한 직후, 동생은 가출을 마치고 돌아온 후 또 다른 가출 준비하던 시기, 나 역시 가출에 벌어놓은 인생의 파격을 찾고 있던 시기.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주 힘겨운 성장기의 시기였어. 개인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 방황하는 시기였다. 자, 그런 상황에 처한 고등학생에게 합창이라는 단어는 이상적이지만 불가능한 유토피아의 느낌. 그러니까 이런 힘든 시기여서 뭔가를 딱히 하고 싶지 않았어. 자, 의욕도 없었고 좀 무기력한 상황이었. 합창단의 가장 여성적이었던 엇박자 D.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지못해 덜덜하는 심정으로 특별활동 중 하나를 선택했지만 그는 달랐다. 첫 모임에서부터 달랐다. 혹시 정말 혹시 단을 맡고 싶은 사람 있나? 음악 선생님의 질문. 동아리 선생님이죠. 그는 손을 번쩍 들었다. 아주 적극적인. 너무나 진지한 얼굴이었기에 음악 선생님과 나머지 아이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그럼 네가 단절 맡으면 되겠네. 뭐 딱히 할 일은 없고 축제 때 부를 노래 악보를 복사하는 거랑 뭐 딴 일은 거의 없긴 하겠지만 아무튼 네가 단절했으니까 그래 축하한다. 라는 선생님의 축하 말씀이 끝나자 그가 곧 입을 열었다. 축제 때는 어떤 걸 부르게 되나요? 5달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생각해 봐야지. 그럼 어떤 걸 연습하나요? 연습 오늘 첫날이니까 자습을 하도록 하자. 개인 노래 연습하는 건가요? 자, 그럼 각자 공부해라. 중간고사 얼마 남았지? 자, 이런 유로 내 합창단 가입하는 거야. 자, 음악 선생님까지도 합창단에 무관심. 음. 자,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진 엇박자들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다 무관심한 거예요, 여기 들어온 애들은. 얘네들이 하는 건 영단어, 수학 공식, 세계지, 공부, 다른 공부 같은 거. 자습만 계속됐어. 자, 엇박자 뒷 빼고는 모두 알고 있었던 거야.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거. 나는 책상 앞으로 밀린 잠. 그러다가 드디어 축제를 한 달 앞두고 드디어 연습을 하게 됐다. 자, 축제 때 부를 노래 정하는데도 1분도 걸리지 않았어. 가장 인기 있는 발라드 곡 추천 모두 찬성. 합창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노래. 어떤 노래인지 나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쉬운 노래. 첫 연습의 순간은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합니다. 보죠. 노래를 정하고 또 자습. 그 다음 주에 연습. 딱 한 번만 맞춰보고 자습하자 여전히 열정 없어. 이때 엇박자 뒤에 진면목을 모두 알게 되는 그는 놀라울 정도의 박지희자 음치. 자, 노래와 목소리 사이 뭔가 불길한 기운이 꿈틀거린다. 질문. 나 어디 강의실입니까? 수학실 아니면 정학생실? 중3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많아서 거의 쓰면 좋긴 좋은데, 정학생. 근데 정학생 오늘 안 나오셔? 네. 저기, 그때 한 번, 그때 한 번. 왜? 제가 그 수학실 쓰려면. 알았어.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표정은 일그러지고, 노래 사이사이에, 노래와 목소리 사이에 불길한 기운이. 그 불길한 기운은, 그래서 불길한 기운은 당연히 엇박자 뒤에 목소리인 거죠. 노래는 엉망진창. 음악 선생님 화를 내.
다시 불렀지만 여전히 그래. 자, 세 번째야. 야 불길한 기운 감지. 계속 불러봐 하면서 부르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앞을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단장 이거 네 목소리 아니야? 모두 멈춰 단장 혼자 불러봐. 드디어 알아챈 겁니다. 봐봐. 근데 그런데 이거야. 엇박자 뒤에 노래는 들어줄만 했다. 부드러운 느낌도 잘 살아있고 박자도 이상하지 않았다. 근데 아까 보는 놀라울 정도의 박치자 음치래잖아. 근데 혼자 부를 땐 그냥 들어줄만 해. 선생님은 갸웃거렸어. 뭔가 이상해도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이상한지 자 답을 말해줄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합창만 했다면 이상해져. 엇박자 뒤에 목소리만 들리면 아이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음은 뒤죽박죽 박자는 제멋대로. 그의 목소리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 아까 불길한 균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이러스래요 목소리를. 잦은 사태를 권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거라는 광고를 여러 곳에 해두었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좋아 그럼 너는 대신 넌 절대 손이 되지 마. 그냥 입만 뻥긋하는 거야. 알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엇박자 뒤에 이름은 생각 기억나지 않자. 엇박자 뒤에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교장 선생님, 음악 선생님께서 했던 말과 엇박자 뒤에 반응과 처럼 속삭임도 생각이 기억나는데 이름만 기억나지 않아. 왜 그러지? 그의 이름은 하지만 D라는 문자는 그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D라는 것은 그의 이름 머리 글자인지 아니면 그가 D 음만을 고집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도 기억나진다. 자, 그래서 별명의 이유에 대해 D라는 이름으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자, D라는 글자를 엇박자 D와 관련돼서 자, D라는 문자는 그런 자기에게 느낌이 있고 엇박자 D라고 발음할 때 쾌감도 발음 그 자체 거리도 괜찮았던 겁니다. 그리고 공연이 엉망이 됐다는 얘기가 아까 줄거리 읽었던 것처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공연을 엇박자 D가 총괄하고 공연을 나가 그것을 보조하는 것으로서 일을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공연하는 날입니다. 엇박자 D가 나는 파이팅을 외치고 마지막 점검을 했다. 무대 뒤쪽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1분이 1시간이 1초처럼 똑딱 하더니 공연장이 관객으로 가득 찼다. 자, 순식간에 관객이 닫혔고요. 무대 뒤쪽에서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파도 소리처럼 관객들이 이제 커다란 헤일이 파도가 되어 공연장을 삼켜버릴 것이다. 자, 빈틈이 보이지 않고 카메라 몇몇 팬들 소리 질렀고 그들도 긴장하고 자, 공연장에 불이 꺼지자 자, 그래서 요 앞에 나오는 이런 장면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공연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 뭐 이런 내용 나오는데 그냥 보면 됩니다. 기찻길 위에 벽을 놓고 듣고 오두막집을 기찻길에 뒀는데 기차가 다가오다가 그 오두막집과 부딪히는데 화면을 찍고 그 부딪히는 순간 더블 더빙 멤버들이 나타나는 것. 더블 더빙의 음악은 대단했다라고 나는 느끼는 거고요.
자, 그들의 음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뭘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가장 즐거워했던 순간은 즐거워했던 순간은 재채기라는 아주 짧은 무성 영화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 재채가 나올까 말까 하는 장면에 맞춰 재미난 연주를 들려주는 그런 장면. 여자의 찡그린 얼굴과 더블 더빙이 들려주는 음악은 묘하게 리듬이 맞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조금씩 엇박자. 근데 그것이 오히려 재미를 주는. 더블 더빙이 엇박자 뒤를 위한 음악을 만든 것은 아니겠지 마치 그에게 바치는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엇박자 뒤를 위한 엇박자 연주곡 이라고 생각하고 끝났어요. 앙콜곡 이제 준비합니다. 자, 조명이 꺼지고 드디어 앙콜 공연이 시작돼. 어디선가 음악 소리. 원래 대본은 이거였어. 최고의 히트곡을 연주하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음향 뭐가 잘못된 거야? 사운드 체크해봐. 했더니 엇박자 D가 이어폰에서 아니야 잘못된 건 없어. 너 몰래 만들어둔 시나리오야. 20년 전 친구들에게 바치는 선물이야. 그래서 작게 들리는 음악 소리가 점점 커지고 음악은 누군가의 노래. 자, 반주도 없습니다. 누군가 부르는 노래.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라는 20년 전 축제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노래. 그 노래를 누군지는 알 수 없고 나도 아니고 친구들의 목소리도 아닙니다. 엇박자 뒤의 목소리도 아니고요. 그래서 점점 그 소리가 하나둘 늘어나면서 22명의 음치들이라고 하는 섭외한 사람들인가 봐요. 20년 전 바로 그 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치들의 목소리만 믹싱한 거니까 즐겁게 감상해줘. 자, 그렇게 해서 어둠 속에서 물러나오고 노래는 아름다웠다. 서로 음이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마치 화음 같았다. 이게 주제의식과 관련된 거지. 음치인데 나름 조화를 이루는. 음치들의 노래는 어두운 방에서 전원 스위치를 찾는 왼손처럼 더듬더듬 어디론가 내려앉았다. 이런 부분들이 지규적 표현으로. 자,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몇몇 관객은 후렴을 따라 부르기까지 했다. 1절이 끝나자 피아노 소리, 조명이 커졌어. 얘네들이 연주하고 박수가 터져나왔어. 자, 2절이 시작되자 연주 멈춰. 악기 연주를 안 해. 다시 22명의 목소리, 음치들의 목소리를 설명에 매치했고요. 자, 그 소리들은 겹치지만 서로를 해치지 않고 노래를 망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음치의 노래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앞자리에 앉은 옛날 친구들의 얼굴엔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감동을 받은 친구들의 모습이고 오래된 노래였지만 가사가 모두 기억났다. 자, 20년 전과 달리 립싱크들을 하고 있었다. 이거는 우리들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엇박자 뒤에 대한 예의. 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정도 봐주면 되겠고요. 나가 기억하는 엇박자 뒤의 모습, 현재의 모습. 좀 전에 봤던 겁니다. 음, 음, 음. 자, 이 노래를 이번에 공연에
하나인 건 의도는 다른 것은 열등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또 다른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주제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른 것들이 모여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 목이 물렸나 본데. 자, 이 정도까지 보면 될까요? D자자 D, 엇박자 D 문제가 좀 더 있을까 모르겠네. 자, 나머지 것들은 됐고, 됐습니다. 문제는 제가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고생했어. 여기까지.